70세 남편이 아내의 병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난 그 사람과 살겠다. 그 순간 가족들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치매로 누워있는 병실에서 70세 남편 박철수 씨가 간병인과의 재혼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 박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나도 이제 70이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병상의 아내 김순자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듯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인 이명 씨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둘째 딸 박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어머니는 이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3년 동안 간병하느라 내 인생이 다 끝났어. 아버지의 말에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0년 해로한 부부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봄, 김순자 씨가 처음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묻는 아내를 보며 각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길을 잃고 가스불을 켜놓고 있고 밤에 집을 나서려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큰아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충격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2단계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어온 50년의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만 힘들어하지 마. 일어나면 마주했던 그 따뜻한 미소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끔 정신이 맑을 때면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고 밤잠을 설치며 24시간 간병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씨는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간병인 이미영 씨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작은 딸 박수진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이미영 씨였습니다. 45세, 간병 경력 10년, 차분하고 친절한 성격에 환자를 다루는 솜씨도 좋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이미영 씨가 김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각철수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영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김순자 씨를 어린아이 돌보듯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식사 도움, 목욕, 약 복용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미영 씨 덕분에 숨 쉴 틈이 생겼네요. 박철수 씨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영 씨가 있을 때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명 씨의 밝은 목소리에 박철수 씨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씨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영 씨와 대화할 때 자신이 예전 모습 같다는 것을, 3년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이상한 감정을. 박철수 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미영 씨가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 씨가 퇴근하면 집이 썰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커피 드릴까요? 이미영 씨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소중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가끔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으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박철수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남남이 되었구나. 반면 이명 씨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위로의 말도 건네줬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죠? 저는 일이지만 선생님은 가족이시니까 더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박철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철수 씨는 자신이 이미영 씨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2024년 가을,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만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얘기할 곳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날 밤 박철수 씨는 결국 이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나도 모르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나쁜 남편이겠죠.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이미영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알아요. 그 순간 박철수 씨는 이미영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영 씨,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미영 씨는 당황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나도 이런 감정을 가질 줄 몰랐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박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고받는 시선, 스치는 손길, 작은 배려들.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는 법. 큰아들 박준호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 뭐가요? 둘째 딸 박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간병인 이미영 씨에게 너무 친절하셔. 어제도 비싸 보이는 옷을 사다 주시더라고. 실제로 박철수 씨는 이미영 씨에게 선물을 자주 사다 줬습니다. 고생이 많으니까 이것 좀 쓰세요라며 건네는 선물들이 점점 값비싸졌습니다. 작은 딸 박수진 씨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영 씨랑 대화하실 때 표정이 너무 밝아요. 어머니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결정적인 순간은 셋째 아들 박민호 씨가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응급실에 다녀온 후 집 앞에서 아버지와 이미영 씨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형들, 큰일 났어요. 박민호 씨가 급히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간병인 거야. 뭐라고? 박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직접 봤어요. 손 잡고 있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밤 형제자매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태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박영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박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 씨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이미영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좀 일찍 와줄 수 있어. 선생님, 저야 괜찮죠? 선생님이 더 힘드실 텐데.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문자의 톤이 점점 다정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 사이처럼. 둘째 딸 박영희 씨는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미영 씨 이름으로 1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간병비 외에 이게 뭐예요? 박영희 씨가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그냥 고생하니까 격려금이야. 아버지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작은 딸 박수진 씨는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잠든 사이 거실에서 아버지와 이미영 씨가 포옹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 박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건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저기 누워 계시는데! 이미영 씨는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갔고 아버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자매 4명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내 강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당장 간병인을 바꿔야 해.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두고 볼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한테 할 말이 있다. 박철수 씨가 사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할 말이. 박준호 씨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말부터 들어봐라. 박철수 씨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미영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4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는 이혼하고 이미영 씨와 새 출발을 하겠다는 뜻이다. 박영희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난 이미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박민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간병인과? 그 간병인이 나를 사람 취급해줬다. 아버지가 반박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한번 내 마음을 헤아려 줬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박준호 씨가 말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아버지의 고통보다는 어머니 간병 문제만 신경 썼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70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해해줘.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날부터 집안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박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혼 따위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너희가 어머니를 모셔가서 돌봐라.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죠. 박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같이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텨왔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미영 씨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미영 씨가 없으니까 어머니 돌보기가 힘들어졌네요.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간병을 받지 못해 욕창이 생기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상태로는 박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영 씨를 다시 부르자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간병인으로만요. 박준호 씨가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이미영 씨가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이미영 씨 사이의 기류는 더 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준호 씨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람과 결혼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저희와는 인연을 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김순자 씨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시적 회복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김순자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순자야, 너 나를 알겠냐? 당연하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모르겠어. 김순자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김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박철수 씨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지? 준호는? 영희는? 김순자 씨가 자식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이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아, 간병인이야. 너를 돌봐주는 분이다. 김순자 씨가 이미영 씨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미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보, 이분한테 잘해드려야 해.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김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더없이 죄스러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박철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뭘 미안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김순자 씨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김순자 씨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김순자 씨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미영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고. 아버지! 박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들어봐라.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나도 사람이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병상의 김순자 씨는 의식이 없어 보였지만 어디선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박영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나도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어. 이미영 씨가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미영 씨도 동의하신 거예요? 박수진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미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병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환자 가족을 박민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일이었어요. 이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자 씨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였지만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의식이 있으세요. 모두가 김순자 씨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 말 들리냐? 김순자 씨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순자야. 박철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 복, 게, 김순자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라. 그 말을 끝으로 김순자 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이. 어머니, 박준호 씨가 흐느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50년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영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박철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순자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3일 후 김순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 동반자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철수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 사랑해 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결혼하실 거예요? 박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 씨도 장례식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미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만. 이미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철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부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우리 약속했잖아. 선생님, 저희는 안 돼요. 이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분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박철수 씨가 절망했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하세요. 부인분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이미영 씨는 그날로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박철수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도 사랑했던 사람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남은 박철수 씨에게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49제가 지난 후 박철수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이미영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라는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박철수 씨는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야, 내가 뭘 한 거야? 박철수 씨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박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준호야, 박철수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가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박철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박준호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다른 형제자매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박영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쳤을지. 아버지도 사람이시잖아요.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외롭고 힘드셨을 거예요. 막내 박민호 씨도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김순자 씨의 일주기가 되던 날 박철수 씨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함께였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알겠어. 박철수 씨가 아내의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한 말의 뜻을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 그건 나보고 다른 여자와 살라는 게 아니었어.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구나. 자식들이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박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랑이 그런 거구나. 박철수 씨가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엇이든 용서하는 사랑. 그날 오후 이명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부인분 일죽이라고 들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철수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박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구나. 어머니가 그걸 보여주셨어. 네, 아버지. 자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아버지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각철수 씨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아내의 마지막 사랑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행복을 바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무조건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보물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당신에게도 잊지 못하는 가족의 사랑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